이번 시간은 페이지 321페이지 공사별 적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별 적산. 먼저 벽돌공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벽돌공사. 그래서 이제 벽돌공사 쪽에서는 이론으로 한 번 출제가 됐고요. 계산 문제가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분야는 1분 내에 무조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벽면적 산출해서 내는 것까지 낼 수 있습니다. 벽면적을 산출하는 것. 그래서 먼저 벽면적을 산출하는데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높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벽의 높이를 곱해서 벽면적을 산출하면 되는데, 이때 벽면적 산출 시 공제되는 요소가 있고 공제가 되지 않는 요소가 있다. 빼야 되는 요소가 있고요, 포함시켜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개구부 면적입니다.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야 돼요. 개구부에다 벽돌을 쌓지는 않죠. 그리고 임방보 면적은 공제합니다. 임방보 면적은 공제합니다. 그리고 방수턱 면적. 방수턱이라는 것은, 자, 욕실입니다. 화장실 욕실에 있잖아요. 욕실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자, 그냥 방수만 하면요,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벽을 벽돌로 쌓아버리면요, 균열 가요.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높이까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방수턱을 둬요. 턱을. 한 15cm 정도 턱을 둬요. 그걸 방수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수턱하고 방수턱 면적, 이거는 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헌치보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헌치보. 헌치는, 이게 헌치잖아요. 헌치는 이것을 헌치라고 하죠. 수직부진 기둥이 있고 있으면 여기 보강해 준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헌치. 헌치는 삼각형으로 보강되기 때문에 공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벽돌을 잘라가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공제하지 않는 요소다. 기억을 공부해 두시고. 그럼 벽면적을 산출했으면 벽면적에다가 벽면적을 구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이것도 낸다는 거예요. 공제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이건 아니죠. 이것만 낸 거예요. 이 개념만 낸 거야. 이 개념까지만 냈고, 계산 문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벽면적 구했잖아요. 벽면적에다가, 자, 이 벽두께별 단위 면적당 이 장수를, 자, 그래서 벽두께별 단위 면적당 이 장수를 곱하는 거예요. 매를 곱하는 겁니다. 곱해서 정미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정미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두께별 그 양은 거기 보시면 나오죠. 페이지 32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 322페이지 보시면 표준형 장례형 벽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형 일반형 벽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형은 65장씩 계속 플러스해 나가면 되니까 특성이 없어. 그래서 잘 안 내. 이 표준형 장례형 벽돌 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이 벽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가 거기 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형 벽돌 있죠. 장례형 벽돌을 우리가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0.5B 두께로, 벽돌 0.5B 두께로 했을 때 몇 장이 필요하다? 75장, 매다 이거죠. 면적당. 이것을 곱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해서 산. 그러면 1비 두께일 때는 얼마가 되더라? 149장이 됩니다. 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1.5B는 2개 플러스 하면 되는 거예요. 2개 만기하면 되는 거예요. 2개. 2개 만기해서 이걸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지금까지 3번 다 계산 문제 1비 두께로 냈습니다. 1비 두께로 내는 분들은 계산기 두드리기 싫은 분들이 1비 두께로 내요. 계산기를 두드리겠다 그러면 1.5비 두께로 내는 거고요. 왠가 하면 150장이잖아요. 150장에서 한 장 빼면 되거든. 그럼 쉽게 계산하거든. 그럼, 간단해요. 뭐,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있죠? 100장 빼면 되는 거예요. 150장으로 계산해서. 맞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제곱미터 20장 빼면 되는 거예요. 150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1비 두께로 내는 겁니다. 그럼 1.5B는 암산이 잘 안 되거든.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 그래서 요거 2개 더하면 224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슨 양이다? 정미량이다. 그럼 이제 정미량이고, 세 번째. 그러면 정미량을 구한대.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는 문제를 2번 내서 정미량까지를. 소요량 구하는 문제는 한 번 냈습니다. 20회. 그러면 정미량에다가 플러스 할정량을 플러스 하는 거야. 할정량. 그러면 할정량은 사실 이거잖아요. 할정량은 정미량에다가 무엇을 정미량에다 곱하기 할정율을 하면 되죠. 할정율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할정율을 곱한 것이 할정량이잖아요. 그러면 정미량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00장이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100에다가 할정률이 있죠. 할정률은 우리가 아까 했죠. 붉은 벽돌은 몇 퍼센트? 0.3%니까 0.03이죠. 3%는 100%가 1이에요. 그래서 3%는 0.03입니다. 그럼 시멘트 벽돌일 때는 얼마? 0.05 하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돌은. 맞죠? 그래서 정미량이 예를 들어서 100장이었다 가정하자. 정미량이 100이면 맞죠? 플러스 할정량을 플러스 하면 되죠. 근데 요거는 그러면 콘크리트 벽돌이 있다. 그럼 몇 장이다? 5장 플러스 하면 되죠. 그러면 소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요량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그럼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이 시멘트 벽돌로 콘크리트 벽돌로 하겠습니다. 시멘트 벽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도 되는가 하면 바로 정미량에다가 바로 할정을 곱해도 돼요. 정미량 곱하기 1.05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100에다가 곱하기 1.05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사실 이거죠. 이런 곱하나만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요. 이렇게 계산해가 할정률을 더하면 두 번 계산해야 되지만 이건 예로 쉽게 해서 이렇게 암산을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건 암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플러스 할 필요가 없고 곱으로 해서 이렇게 할정률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셔도 된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붉은 벽돌이면 얼마 곱하면 돼요? 1.03 곱하면 되는 거고 맞죠? 할정률이 몇 프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서 소요량을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 소요량 계산할 때.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벽돌적인 측면.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 322회 하단에 사키 모르타르 양 나오죠. 사키 모르타르 양이 산출식 외우지 말고요. 바로 그거 하십시오. 323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표준형 벽돌 나오죠. 표준형 벽돌 보시면 표준형 벽돌을 보시면 0.5B 두께 해서 나오죠.
0.5B 두께가 얼마? 자, 요거는 위에 산출식이 천장 기준이죠. 그래서 이거 벽돌 천장 가지고 벽돌 천장 1000매 가지고 있죠. 쌓을 때 모르타양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면 0.5B 두께로 사면 0.25 입방메다만큼 필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1B 두께일 때 얼마? 0.33. 그리고 1.5B 두께일 때 0.35 입방메다의 모르타양이 필요하다 이거. 이걸 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다 하기 힘드시면 1B 외우세요. 1B. 1B하고 1.5B 정도. 1.5B는 약간만 더 증가하면 돼. 0.33 이걸 외우십시오. 언제 계산하고 그래? 계산 안 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없어. 바빠. 공부 안 한 사람은 시간이 많아. 공부를 한 사람들은 바닥 막 힘들어. 진짜 날고 기는 사람 빼고는요 시간이 조금씩 부족해. 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건 혹시나 해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 325페이지 블록공사 봅니다. 자, 블록공사는 바로 4번을 하세요. 블록 소요량 1제곱미터당 기본형 블록은 13장이고 장려형 블록이 17장입니다. 장려형 블록이. 자, 그래서 이걸 그냥 면적에다 곱하면 돼요. 이거는 할정률을 포함한 거예요. 그럼 거기 기본형 블록 있죠? 기본형 블록이 원래는 요거거든. 정비량이 요거거든, 면적당. 할정률 4%를 해가지고 13장이 된 거야. 이게 정비량이 요거야.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건 몰라도 되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몇 장? 13장. 장려형이 몇 장? 그럼, 자, 장려형이 블록이 작아요, 얘가. 장려형 블록이 작아요. 기본형이 커요. 기본형이 390이에요. 길이가 390mm야, 기본형이. 기본형이 390mm 길이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장려형이 블록이 290mm예요. 그러면 작은 게 많이 소요돼요? 큰 게 많이 소요돼요? 작은 게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기본형이,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장려형이 17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곱해서 계산하신대, 혹시 나오면. 그리고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마할 때 사용되는 재료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4의 배합비만 알아두세요. 1대 2대 4의 배합비. 시멘트는 얼마다? 308포대 필요해요. 보통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이 돼요. 40kg이 됩니다. 그래서 320kg 8포대가 필요하고, 모래는 0.45 입방메다, 자갈이 0.90 입방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아직은 한 번도 안 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기준 알아두세요. 묵은 콘크리트 중량은 2.3톤이 됩니다. 1입방메다다. 묵은 콘크리트 무게가.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2.4톤이 됩니다. 2.4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는, 자, 이거입니다. 2.5톤이 됩니다. 그러면 무게를 구하라 할 때는요, 부피를 구해서 이걸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냈었습니다. 이걸로 2.4톤 곱해서 계산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기둥이 나오든 도가 나오든 바닥판이 나오든 일단은 그 한 개의 부피를 구하셔야 돼. 한 개의 부피를 구해가지고 개수를 곱하면 전체 부피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 수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기둥이든 여러분 이제 부재가 주어지면 뭐 보든 슬래브든 벽체든 뭐가 나오든 등이 나오면 먼저 한 개의 뭐가 됩니까? 최적을 구하는 게 한 개의 최적을 구하는 게 최적, 용적, 부피를 한 개의 최적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최적 구하려고 하면 몇 개를 곱해야 돼요? 3개를 곱해야 돼. 항상 메다로 환산해서 해야 돼. 메다로.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으로 예를 들읍시다. 기둥으로 나왔으니까 바닥판 나오든 다 똑같아. 3개는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기둥 하나에, 자, 그래서 이제 이변 길이 주어졌죠. 여기에서 50cm고 이쪽이 40cm였다. 높이가 500cm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곱해줘야 됩니까? 한 개 구할 때 0.5 곱하기 맞죠? 메다로 해야 돼. 메다로 항상 100cm가 1m입니다. 밀리미터로 주어지면 환산해야 돼. 그럼 바닥판에 벽체가 주어지면 밀리미터로 주어질 거예요. 10mm가 1cm다. 나중에 단위 환산을 못하면 못 봅니다. 그러면 0.5 곱하기 뭐다? 0.4 곱하기 얼마? 5m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최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주어지면 한 개의 최적에다가 한 개의 최적 여기에다가 곱하기 개수 하면 전체 최적이 나오죠? 전체 최적이 나오네? 전체 최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이 최적 부피에다가 입방메다에다가 곱하기 철근 콘크리트면 얼마를 곱하면 2.4톤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걸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혹시나 가면 기둥 아닐 거예요. 기둥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하려면 바닥판이나 벽체로 갈 거예요. 바닥판에 벽체로 가면 밀리미터로 주어질 겁니다. 밀리미터는 10mm가 1cm. 그러면 메다로 환산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일단은 공 몇 개를 떼야 돼요? 3개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되겠죠? 소수점이 맞아? 그거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게. 그럼 만약에 200mm가 주어졌다. 그럼 메다로 하면 얼마? 0.2m 딱 나와야 돼. 이게 소수점 하나, 3개 내려가야 되니까, 맞죠? 그게 거꾸로 따라가죠? 그래서 0.2m가 됩니다. 자, 하나 찍으면 20cm. 맞죠? 2개 딱 찍어야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붕 및 방수공사에서는 자 326페이지 6번이 냈습니다. 6번이 약간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페이지 325페이지 보면 방수공사 보도록 합니다. 자, 방수공사.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잖아. 그래서 그거 보시면 1번 수량산출은 겹수나 층수, 횟수와 무관하게 무엇으로 구한다? 시공 면적으로 산출한다. 그걸 꼭 체크하세요. 뭘로 산출한다? 시공 면적으로 산출한다. 그래서 넘겨봅니다. 자, 6번 문제. 옥상 슬래브가 40에 20m에 상겹 아스팔트 방수. 겹수 관계없다. 2, 3은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326 제일 위의 문제. 정답. 상겹 아스팔트 방수할 때 방수 면적을 산출. 단 난간벽의 방수 부분의 방수 높이는 50cm까지 한다라 했죠. 최소는 30cm. 그 이상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 옥상 슬래브가 있는데 옥상 슬래브 크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40에 20이거든. 40m에 20m거든, 크기가. 자, 그런데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의 방수를 얼마까지? 이건 다 방수했고, 난간 파라펫이 있을 겁니까? 이렇게 난간을 일정 높이까지 방수를 한다 했잖아요. 몇 cm까지? 50cm까지.
그럼 난간벽 높이가 얼마다? 50이니까 50cm니까 0.5m잖아요. 그러면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할 때, 자,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구한다? 옥상 슬래브 먼저 구하면 되죠? 옥상 슬래브를 구합니다. 옥상 슬래브는 바로 이거죠. 그러면 40 곱하기 얼마? 20 하면 되죠. 그럼 얼마? 8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간벽 부분의 방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난간벽 부분은 전체 길이에다가 이 전체 둘레 길이에다가 요거 높이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40 플러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20 하면 되죠. 그러면 총 얼마 나옵니까? 120m잖아요. 전체 난간벽의 둘레 길이는 120m에다 곱하기 방수부 높이 얼마? 0.5m. 그럼 60제곱미터 되죠. 그럼 두 개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800 플러스 60 하니까 얼마? 860제곱미터의 방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스팔트 방수했을 때 프라이머 양을 구하시려면 이 프라이머 양은요, 면적당 0.4리터 또는 0.4kg입니다. 지금은 키로 쓰죠. 0.4kg예요. 그럼 0.4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프라이머 양. 프라이머 양은 명심하세요. 이건 외워놓으세요. 면적당 몇 킬로의 양이 필요하다? 0.4kg, 4리터 병 0.4kg. 0.4kg에 자 프라이머 양이 필요하다. 요것만 곱하시면 돼요. 혹시 나오면.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점 알아두십시오. 그 답이 잘못 체크됐다. 1번이에요. 답은 잘못 체크되세요. 1번. 자, 그거 정리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타일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공사. 타일 공사는 계산 문제가 두 번 나왔어요. 8번씩 가지고 두 번 냈습니다. 8번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산 문제 두 번 출제했습니다. 계산 문제가. 자, 이론 문제는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럼 6번에 타일 공사에 보시면 타일 수량은 타일의 종류별, 시공 부위별, 시공 방법에 따라 구분해서 타일 붙임 면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측의 시계에 보시면 이게 1제곱미터당 타일이 얼마나 산출한 식입니다.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리고 2번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무슨 치수? 안목 치수 체크. 안목. 안목, 목자가 눈목자예요. 눈으로 보는 면적이 안목이에요. 자, 쉽게 이겁니다. 여기 타일 부착할 때 여기 자 쉽게 이겁니다. 아파트 욕실이었다. 그럼 욕실이면 바닥에 타일 부착하면 요 보이는 데만 부착하죠. 벽 속에 막 들어가서 타일 부착해요. 그건 무슨 공법이에요? 벽이 있는데 막 벽을 들고 파가에 타일 넣진 않죠. 그래서 요 보는 요 안목 치수. 명시해. 시공 무슨 치수? 안목 치수입니다. 그 중심 치수가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이 이겁니다. 도면에 나타나는 치수는 뭔가 하면 중심 치수로 나타냅니다. 중심 치수.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 도면 있죠? 아니면 분양할 때 이렇게 몇 메다 이거 나오는 거 있죠? 방 크기 하면서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그 수치가 중심 치수입니다. 그거 보고 장롱시키면 안 돼요. 그 치수 장롱 가서 재보니까 데크 대가지고 하면 돼. 벽 두께만큼 빠져야 돼. 그래서 안목 치수를 기준 잡는다. 그 계산된 정미 면적의 할정률 몇 프로를 가해서 3%를 가해서 실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실면적으로. 근데 여기에 실면적은 줄눈 나비를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걸 의미하는 거야. 아까 이음줄눈의 간격 공제 안 한다 했죠? 맞죠? 그래서 포함하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3번만 주의하면 돼요. 유일하게 공제하는 건 뭐만 공제한다? 개구부 면적만 공제하는 거예요. 개구부. 꼭 기억하세요. 무슨 면적만? 개구부 면적만 공제를 합니다. 개구부만. 개구부만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동일하게 안목치수로 하되 변기 등 위생기구 면적은 공제 안 해요. 그리고 5번에 내부 벽, 밭, 타일, 산, 거울, 욕실장 면적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공제하는 건 뭐만 공제한다? 개구부만 공제해요. 개구부에다 타일 부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욕실은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자, 보통 욕실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벽에다가 타일을 부착하고 거울하고 욕실장을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혹시나 없으면 야매들이야 안 부착한 거야. 원래 타일 다 부착한 상태에서 거울 부착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타일 붙임용 모르터의 손실량은 10%고 줄눈 모르터의 손실량이 100%예요. 그러니까 줄눈하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줄눈이 100%입니다. 그리고 붙이는 면적이 1.6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복잡한 장소는 품을 갖다가 더 가산해 주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30% 더 가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일 수량 산출 방법은 자, 왠가 면적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붙임 면적으로 산출한다 했죠. 그래서 1제곱미터의 장수만 알면 전체 소요 장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쉽게 얘기하면 타일이 이 벽면이 쭉 있어 여기 부착할 건데 일일이 다 구하기 힘드니까 쉽게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타일을 이렇게 부착하면요, 타일과 타일 사이에 뭐가 있다? 줄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줄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착해 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부착해 나가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다. 타일 크기 하나에다가 요 길이에다가 요거까지 플러스 여기 하나의 면적으로 산출하면 요걸로 나누어지면 1제곱미터당 몇 장의 타일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요걸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타일 크기에다가 요거 크기에다가 플러스 뭐다? 줄눈한 거. 그 다음에 요거 타일 크기에다가 이제 요거에다가 줄눈이죠. 요거 그러면 요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요거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를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일 크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타일 크기를 그다음에 크기가 200mm였어. 200mm 타일이다 가정합시다. 200 by 200입니다. 200m인데 줄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4mm를 했다. 4mm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타일 크기를 이쪽을 해줘. 그러면 다 200 얼마? 4mm죠. 204mm잖아요. 204mm야. 그럼 204mm 곱하기 204mm 이렇게 곱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 뭘로 환산해야 된다? 메다로. 그러면 메다는 어떻게? 밀리미터를 메다로 환산할 때 어떻게 해라 했어요? 자, 뒤에서 소수점 3개가 돼? 위로. 그러면 0.뭐다? 204 메다 곱하기 얼마? 0.204 메다. 요걸 곱해서 나누어주면 장수가 나오죠. 요걸 구할 줄 알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요거만.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밀리미터를 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메다로 환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면적이 있으면
요 나온 요 수치를 곱해버리면 정미량 나오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소요량 구하라 하면 타일 할점률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자기, 독이, 석기 같은 거 이런 건 얼마? 3%. 아스팔트 타일이나 비닐 타일, 모노륨 타일은 얼마? 5% 했죠? 고려 좀. 그러면 벽돌 우리가 할증할 때하고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요거만 알면 돼요. 밀리미터를 뭘로 환산하는 거? 예. 그러면 1제곱미터 이거 한 개 면적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329페이지 창호공사. 창호공사에서 유일하게 출제됐던 것은 330페이지 보시면 330페이지 보시면 실면적 무슨 표가 나옵니까? 배수표가 나오죠. 여기에서 거기 플러시문이 이게 7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요 면적은 안목 면적에 이렇게 나죠. 안목 면적은 우리가 바라보는 면적이야. 문. 여러분들 자, 문을 바라봤을 때 있죠? 문짝을 하나 바라보잖아. 문짝이죠? 양쪽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또 이렇게 또 양쪽 다 본다. 열어놓고 이렇게 다 봅니다. 이러지 말고 해. 그래서 닫혔을 때 문을 한쪽만 보잖아요. 그게 안목 면적이야. 안목 면적에 그래서 플러시 문 가지고 냈는데 아파트 방문이 될 수 있는 문이 두 가지라 했겠죠. 양판문하고 무슨 문? 플러시 문. 두 가지 외우셔야 돼. 양판문은 안목 면적의 3배에서 4배고 그 다음에 플러시 문이 2.7에서 3배입니다. 왜냐? 플러시 문은 합판을 부착해서 평평해요. 양판문은 볼륨감이 있다 했죠. 맞죠? 양판문은 볼륨감이 있고 플러시문은 평평해요. 그래서 플러시문보다 양판문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 미석이 창 알아두라 했어요. 미석이 창. 미석이 창이 안목 1.1에서 1.7로 갑니다. 미석이 창이 1.1에서 잘 생각 안 나면 뭐 기억하라 했어요? 이거 기억하라 했죠. 밑에 레일이 2개 있다 했죠. 미석이 창. 와라바시 기억하라 했죠. 미석이 창 밑에 레일이 2개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미석이 창을 열어보세요. 밑에 레일이 몇 개 있는지. 2개 있어요. 와라바시 1.1을 꼭 기억하세요. 와라바시. 그리고 철제면 철문, 아파트 세대 현관문, 이게 방화문이잖아요. 방화문. 철문은 얼마로 한다? 암호 면적 2.4에서 2.6배, 2.4를 잘 기억합니다. 2.4. 자, 그래서 아파트 철문 어느 때 할장 열어놓습니까? 이사 갈 때 할장 열죠? 이사 가면 그쪽에서 딱 와서 택배회사에서 와가 딱 포장 이사 갈 때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하죠. 이사, 이제 2.4 외워놓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와 관계없는데 하나만 볼게요. 그 철제 계단 보세요. 철제 계단은 경사 면적 가지고 따집니다. 얘는 안목 곱하기 3배에서 5배로 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공사 보시면 유리는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고요. 그래서 유리는 거기 보시면 좀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유리는 생산분 치수 정미 면적에 가장 가깝거나 또는 그 배수되는 것을 매수로 계산을 한 양을 할증률 몇 프로 계산해서 1%를 가산해서 소요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리가 할증률이 몇 프로였었어요? 1%였죠. 다시 확인 사살하고 옵시다. 페이지 320페이지 보시면 1번에 유리 나오죠? 유리 몇 퍼센트? 1%입니다. 그래서 1%를 가산해서 소요량으로 하면 돼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철제 및 알루미늄 샤시에
유리 소요 면적은 테두리 면적의 몇 프로를 가산해서 20%를 가산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리블록은 쌓기는 매수 단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 책까지 강제 창호 설치는 세시공이 하고요. 유리블록은 유리공이 시공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로따로 보겠다. 그래서 강제 창호 설치는 세시공이 하고요. 유리블록은 유리공이 시공하는 걸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유리블록은 사실 저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벽돌로 쌓아야 돼.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야 될 벽을 갖다가 유리블록 가지고 공사하죠. 그러면 유리블록은 조적공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리블록은. 블록은 블록인데 유리블록은 채광 겸용 구조용 블록이라 했죠. 유리블록 해놓은 데 보신 분도 있습니까? 공사해놓은데? 벽 끝인데 은은하게 들어오잖아요. 빛이, 맞죠? 햇빛이. 그리고 보통 계단 이런 데도 간혹 가다 한 데 많죠? 계단 그쪽에 해놓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데 의원들 갔을 때 뒤에 보면 해놓은 데도 있고 많죠? 주변에서 많이 봐. 거기 유리블록은 누가 하는 걸로 공사, 조적공이 아니에요. 누가 한다? 유리공입니다. 유리공. 조적공 아니에요. 주의하죠. 시멘트 블록은 당연히 조적공이겠죠. 근데 이 유리블록은 누가 한다? 유리공이 시공하는 것을 계산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넘겨보시면 기출문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번에 공사비 물량 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됐습니다. 옛날은 막 냈어요. 막 내다가 이제 정확히 하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밑에 문제, 2번 문제는 보세요. 데모하고 나선 틀려졌어요. 데모를 언제 했는가 하면요. 시를 언제 했는가 하면 10회 때 시험 치고 나서 했어. 그 11회 때부터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형이 딱 정해져. 옳지 않는 것은 딱 나오죠. 그 전에는 어떻게 내가 틀린 것도 냈다가 가장 부적합한 것은 이렇게도 내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도 내고 막 정신없이 내서. 그래서 특히 8회 때 끝내줬어요. 문제가 가장 옳지 뭐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1회 때부터는 이렇게 정확히 딱딱 옳은 거 옳지 않는 건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공사비 물량 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나왔죠? 적사는 도면과 시방석의 수량을 산출하는 행위이다. 맞죠? 수량 산출 행위. 그리고 견적은 산출된 수량의 단가를 고려 공사비를 산출하는 행위고, 정미량은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 수량이 뭐다? 정미량이고, 그럼 소유량은 할증률을 고려한 거죠. 그리고 계산견적은 공사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출하는 방법이다. OX, X죠. 얘는 정확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적산에 사용되는 단위는 설계 도서의 단위 표준에 따르되 CG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CGS 이렇게 언급했거든. 그럼 이 인간들 꼭 내요. 그래서 CGS는 아까 뭐라 했어요? 길이, 질량,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십시오. 2번 건축 적산과 견적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견적은 정확도는 명세 견적보다 계산 견적이 높다. OX 한글만 읽어도 대충 맞출 수 있죠. 이렇게 맞춰. 그리고 앞전에 또 냈어요. 앞전에 20회 시험 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벽돌 소유량은 정미량의 몇 프로 할증해서 5% 할증해서 가산한다. 맞죠? 이렇게 시험 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지문을 보면 길어요, 짧아요? 그렇게 안 길죠? 이렇게 냅니다. 출제할 때.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길게도 낸다. 시간 조절하라고. 6시간 좀 길게 연습해 가면요. 짧아지니까 빨리빨리 풀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설비 파트 300 이제 건축 설비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2편 건축 설비편은 미리 이야기합니다. 2편 건축 설비편은 2차 시험에도 냅니다. 2차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2차 시간에 뒤에만 1차 합격해서 2차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전 부분을 다 타치를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기본을 잘 잡아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쉽게 2차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걸 기입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기입형. 얘는 우리 시험은 기입형이 있다 없다? 없죠? 아 참 저거 아십니까? (20년도부터) 상대평가되는 거 알죠? 그런데 상대평가가 2차만 상대평가입니다. 1차는 절대평가로 갑니다. 일차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로 갑니다. 그럼 2차에서는 상대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1차에서 그러고 혹시 못 걸으면 2차에서 자 그리고 1차에서 너무 난이도 조절 잘못해가지고 한 1500명 정도 뽑아야 되는데 1000명 밖에 합격을 안 했어요. 그러면 2차는 상대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시험치가 다 합격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점수 제한이 없으니까. 맞죠? 답안지만 써내면 합격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전에 그래서 위험했거든요. 앞전에 절대로 하니까 합격생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2차에서 아마 변수를 준 것 같아. 이거 마킹한 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기입형 있죠? 기입형 부분 점수를 준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합격자를 1개월 늦게 발표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왜 못할 리가 있어요? 인원도 적었는데. 그전보다 인원도 적었는데 왜 못해? 맞죠? 거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합격자는 1개월 늦게 발표했다는 거죠. 맞죠? 그전 합격자 더 많아도 상대평가 잘 맞아야 됩니다. 기입 잘 맞아야 됩니다. 맞죠? 인원이 더 많은데도 체크했는데, 인원이 줄어들었는데도, 시험에 어려워 1차 인원이 줄어들거든. 왜 못 매겨? 1개월 늦게요?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합격생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평가로 가서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합격이 점수가 안 돼도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평가하면. 맞죠? 그리고 옛날에 어떤 시험은 커트라인이 내려가는 시험도 많아요. 커트라인이 40몇 점에 걸린 경우도 있어요. 이 상대평가해가지고 옛날에. 점수가 하도 안 나가고 40을 몇 점 합격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상대평가 갈 때, 5회 때 상대평가가 커트라인이 몇 점에 걸리는가 하면요, 87.5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합격생 엄청 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올리니까, 그때 문제가 몇 문제 안 돼가지고, 점수가 딱딱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아지면 점수 차이가 조금 있죠? 그거 되는데, 문제수가 적으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자르니까 합격생이 너무 안 나오고, 밑에 자르더니, 그래서 할 수 없이 87.5로 잘랐습니다. 90점 자르면 합격생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 건축 설비 총론은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애매하니까
이거는 3.1절날 대한동 만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그래서 3월 1일 날도 수업은 있습니다. 오전에 주야 합반을 해서 한번 할 겁니다. 주야반이 다 만나야 돼가지고 자꾸 만나는 인간관계를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반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많고, 맞죠? 서로 얼굴도 익혀두시고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